비출레이 키워드가 거울이라 그랬죠. 그죠?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울을 놓고 비추어 봅니다.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을 다양하게 조금씩 바꿔주는데, 이제 여기에 키워드가 법과 원리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법과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해서 바로 비추어서 자기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지금 붙잡고 있고, 어떤 것이 자기 얼굴에 묻어 있는지, 때가 있는지, 어떤 것이 붙어 있는지를 잘 알아서 이제 그것을 제거해야지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고 삶이 좀 편안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조장들한테 했는데, 문제라는 것은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공부를 할 때 항상 문제를 내요. 문제를 이 사람이 얼마나 잘 푸느냐를 보면서 이 사람의 성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의 성취, 공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사람들 질문을 보내라고 이렇게 보내는 게 있어요. 책은 읽어봤는데 의식의 수준이 이렇게 있는데 의식의 수준을 그러면 어떻게 나눠요? 그 의식의 수준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뭐예요? 선생들은 학생들의 수준을 알죠?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공부가 어느 정도의 레벨에 와 있는지를 잘 알지.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쳐 보면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이라는 것은 학생보다도 수준이 한 단계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 있는 수준에서는 아래에 있는 수준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수준이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의식의 수준이 올라가면 아래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알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볼이 막혀 있는지 저절로 안다고. 그것처럼 의식의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의 단계별을 가지고 이렇게 욕구에 맞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자기가 해결해야 될 각각의 욕구의 수준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의 욕구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과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욕구에만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의 욕구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써요. 왜? 직장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을 별로 안 써.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에서 해결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직장이 없고 어떤 걸 해도 직장에 조금 다니다가 금방 나오고 또 직장에 갔다 그러면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을 친다 그래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치고 기말고사 시험 치고 그 시험을 쳐야지, 시험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이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관계 속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하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성장하려고 학생들은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걸 이겨내려고 그래요. 근데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 공부를 안 좋아하는 학생, 성적을 갖다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학생은 시험을 너무 싫어해요. 시험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내가 편할 건데 시험 때문에 내가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시험이 있어서 성적을 점점 지식을 넓혀주고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줬는데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버린 사람은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또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치다 보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나중에 수능 시험 칠 때도 똑같은 게 비슷한 게 나오는데 결정적인 순간 또 틀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전에서 깨져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와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관점에서 법과 원리의 문제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은 한번 1번 이 세상과 삶은 모두 내 의식의 투사이다. 지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이 문제를 못 푼 사람은 뒤에 문제 아무것도 못 풀어요. 뒤에 문제를 풀어도 공식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풀어버립니다. 다르게 풀어서 답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던 이 1법칙, 이 세상은 내 의식의 투사이다. 모든 것은 일체는 내 마음이 창조하고 있다. 짓고 있다. 내가 보는 세상이다. 내가 보는 세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인식이 돼야 그 다음에 2번 법칙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번 법칙은 뭐예요? 내가 보는 세상인데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내 걸 책임져 보자. 그럼 네 거는 네가 책임져. 내 거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2번 법칙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내 것과 상대 것 이해 자체가 안 돼요. 내 것이 뭔지 상대 것이 뭔지를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것과 상대 것, 그러니까 이것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내 것을 봐야 될 때는 상대 것을 보고 상대 것을 봐야 될 때는 또 내 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우리는 전도몽상,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것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전도몽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풀어질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1번의 법칙이 모든 것은 내 의식의 투사이다. 이것이 믿어져야지, 이것이 받아져야지, 그러면 내 것을 보자.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야, 이 세상은 다 내 거라 그러는데, 그런다 그러면 내 것을 한번 탐구해볼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이걸 받아들여? 이제는 너를 봐야 돼. 이것을 받아들이면 내 것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욕구죠, 그죠? 욕구라는 것은 원함입니다. 그래서 원함이 없는 사람, 욕구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내 것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은 사람, 나가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개체의식으로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가 있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나가 원하는 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원함을 충족됐느냐 안 충족됐느냐를 보여주는 게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다 안 좋다 이게 순간 탁탁탁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원함이 충족되면 좋은 느낌이 나와요. 긍정적인 느낌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원함이 충족이 안 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불쾌한 느낌이 나오는 거야. 감정이 이제 이렇게 생겨버려요. 감정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느낌이 쌓였다 이 말이에요. 이 쌓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처럼, 느낌의 덩어리, 이걸 우리는 감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책임져야 될 것은, 이거는 나의 원함이지 상대의 원함이 아니잖아요. 나의 원함이란 말이에요. 나의 원함인데 상대도 이걸 원할 거라고 착각한다든가, 상대의 원함을 내 걸로 만들면 안 돼. 이게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옆에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너 왜 그래? 너 좀 아닌 것 같다. 너 좀 건방지네?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완이한테, 아, 이완이 건방지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이완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 일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침을 픽픽 뱉으면서 이렇게 하면 너 어떤 느낌이 들겠어? 지금 어떤 사람이 침을 탁 뱉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나 무시받았어, 이 느낌이 확 들 거 아니야. 그럼 이 느낌이 들면 너는 어떻게 행동하지? 이제 무시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싸우려고 하다가 정신 차리가 그냥 침 뱉고 그렇게 이렇게 하던데 왜 내한테 그랬어요? 이러니까 너한테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뱉었고 그냥 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무시가 없는데 무시라고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시라는 것은 내 안에 있었던 거죠, 그죠? 이완이 안에는 항상 무시라는 게 계속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저도 이게 무시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우님이 내가 한마디를 해요. 뭔가 이야기가 이렇게 해줄래? 하면 돼.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나 무시하나?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내 원하는 데 해줘.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내 원하는 데 해줘. 이런데 성우님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내 원함을 먼저 하고 해줄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내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무시하나?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 자기의 원함을 마치 상대가 당연히 채워줘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탁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내 원함을 내가 하면 되는데 상대가 채워주길 바라는 거야. 안 채워주면 무시라 그런 거야. 내 원함을 안 채워줬어? 너 나 무시하냐? 아니, 왜 채워줘야 되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상대가 나의 원함을 안 채워주면 기분이 엄청 상하는 거야. 무시당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야. 이 느낌이 저절로 일어나고 감정이 화가 확 나가 막 싸우려고 막 달라든단 말이에요. 근데 진실을 딱 들여다보니까 아무 일이 없어. 지금 이완이가 와서 감정이 계속 일어나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계속 뭐가 일어나요? 자기 내면에 있는 쓰레기들이 계속, 구조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장애물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거나 왜곡되게 알고 있거나 내 식대로 알고 있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이 아닌 것, 진실되지 않은 것, 참이 않은 것을 마치 자기는 거짓을 참이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러면 시험을 받아버리면 다 틀린단 말이에요. 상황에서 시험 치면 자기는 참이 아닌 것을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시험 치면 다 틀려요. 시험 치면 틀린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못 풀고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의 성장의 문제는 지금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거짓된 것을 빨리 참된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것, 진실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돈이 많아서 자유로운 거 아니고, 내 뜻대로 돼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남을 통제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너의 진실이 참된 것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내 것 중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장애물, 구종물,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신념,
관념, 사상, 내가 왜곡되게 가지고 있는 기억, 그 경험을 잘못 해석한 것, 관점,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내 것을 이제 책임지자 이 말이에요. 내 것을 책임지자. 그래서 내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을 탁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내면으로 들어오겠죠. 이제 내면으로 딱 들어옵니다. 자기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기 걸 비춘단 말이에요. 이 내 것을 알려고 하는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뭘 그래요? 중심 잡는다 그런다. 내 안에서 중심이 딱 이렇게 잡혀야 흔들리지 않는데,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 힘을 밖에다가 자꾸 실른단 말이에요. 저 사람 왜 저래? 빨리 지금 뭔가 다른 사람이 보이기에 내가 뭔가 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든가, 돈이 있어야 되겠다든가, 어떤 힘이 있어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이제 계속 바깥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중심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을 추구했다 그러면 돈이 없어지는 순간, 돈이 약해지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태풍에 휩쓸리듯이 확 휩쓸려 나갑니다. 이제 삶이 다 깨져버립니다. 내면이 완전히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을 한테 중심을 잡고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한테 의존하고 올인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떠나버린 거야. 저 사람이 갑자기 나 싫다고 배신해버린 거야. 저쪽에 중심을 잡았는데 이게 깨져버리니까 나는 완전히 휩쓸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이걸 우리는 공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를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은 중심을 지금 저 밖을 두었다가 바깥에 있는 것이 너무 강하게 휩쓸려 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시대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다, 직장이 지금 힘들다, 국제 정세가 안 좋다, 하루하루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까? 외부의 많은 이런 환경들이 지금 이제 막 쫙 서서히 밀려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하나만 친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옛날에는 중국으로 수출하고 지금 저기 필리핀 수출하고 인도네시아 수출했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안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워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재활용 태우는 걸 또 싫어하네? 이게 못 짓게 만드네? 이게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하루에 쌓이는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산이야, 산. 와, 이거 우야란 건 난 모르겠더라. 그거 보고 있으니까, 와, 무섭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작은 땅덩이에 인간들이 쓰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쓰고, 근데 자기 집에 그거 태우는 거는 싫고, 이제 이러한 변화를 겪고 외부의 환경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닥친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많은 것이 이제 지금 닥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닥쳤을 때 외부가 어떻든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고 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 의식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외부에 이때까지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그것을 더 이상 상실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내면에. 내년에는 그런 상황으로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서 이 중심이 약한 사람은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요. 와,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노?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 사랑하면서 사면 되지. 감사하면서 살면 되지. 그런데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이게. 이 중심이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불안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집단의식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있죠, 그죠?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내 것을 먼저 알기.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의식으로 들어와서 내 것을 먼저 알고 이 내 것을 책임집니다.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완전 다르다 그랬죠, 그죠? 이 대상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 이렇게 하면 의무라고 생각해요. 뭔가 책무,
의무, 해야 되는 거, 따라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통제받는 거. 그래서 책임 이렇게 하면 거부감이 일단 팍 일어나요. 너 책임질래? 이러면 책임 안 지고 싶은 마음부터 먼저 착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져 이러면 싫어요. 괜히 막 불편해. 그런데 아상의식으로 책임이라는 것은 이거 권한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 나의 힘이 세졌어. 그래, 나 지위가 더 올라갔어. 나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거든. 그래? 그러면 나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이 권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자유로움이 더 커진 거죠. 그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한만큼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위가 올라간다가 대리됐다가 과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 바라가 직장이 오래 다녔는데 직책이 올라갔어.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권한은 올라가고 싶어. 권한이 올라갔는데 책임을 안 지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밑에 사람 쌩 고생하는 거야. 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이 큰 사람이 책임을 그만큼 져야 되는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고 자유만 누리고 싶은 거야. 이러면 아래 사람들이 이제 다 이게 덤덕이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에 있는 리더들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많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권한의 문제로, 자유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을 법상의식에서 본다 하면 책임이라는 것은 responsibility죠. 그죠? response, 반응하다. 어떤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착, 느낌이 착 오면 거기에 착 반응을 하는 거죠. 착 반응을 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원함과 느낌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느낌을 아주 예민하게 열려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이게 빨리 이렇게 느껴지고 이것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바로 탁 튀어나와요. 그런데 내 느낌이 둔감하게 무의식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면 상황이 일어났는데 상황에 전혀 안 맞는 자기 식대로만 막 튀어나오는 거야, 계속. 상대는 지금 막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자기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눈치도 없이 저 사람은 분위기도 모른다. 저 사람은 뭔가 지한테 빠져가지고 왜 저렇게 하고 있노?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요? ADHD. 자기한테 빠져가지고 지금 주변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반응이라고 그러고 이걸 뭐예요? 능력이라고 그러면 법상에서의 책임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반응력이죠. 그죠? 내면에서 이게 자기가 적절하게 반응하는 이 힘을 많이 기른 거예요. 이 힘을 많이 기른 사람을 책임을 잘 지는 사람, 법상. 그래서 똑같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때도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말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사실은 옆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의식이 높은 사람은, 의식이 좀 진화한 사람은 상대가 어떤 단어를 써도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식이 낮은 사람은 의식이 높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걸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춰주면 잘 소통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의식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과 무조건 소통이 잘해요. 그런데 의식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하고 소통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계속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오해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 결국 높은 사람이 의식이 낮은 사람한테 계속 맞춰주는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맞춰주는 것밖에 없지 애들을 갖다가 어른의 의식으로 끌어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이해를 못해. 아무리 설명해줘도. 자기 의식에서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의식의 수준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제2법칙, 내 것과 상대 것을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내 것은 내가 책임지고 상대 것은 상대가 책임지고, 이게 이 법과 원리의 일법칙, 이 세상은 다 내 의식의 투사이다. 이게 전제가 되어서 그 다음 단계, 자, 모든 것이 내 의식의 투사라 그러면 내 의식은 어떤 것을 내 거라고 지금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제3법칙이 내 것을 가지고 운용을 해보는 거예요. 가는 것은 안 잡고 오는 것은 안 말린다. 가는 것은 잘 놓아주고 오는 것은 잘 잡아주고. 이제 이렇게 내 것을 운용하게 했죠. 그죠? 운용하기 위한 법칙이라. 그런데 상대 것이 이래 와요. 상대 것이 이렇게 오는데 저게 내가 책임져야 될 건지 상대가 책임져야 될 건지 이게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상대 것을 탁 이렇게 오면 막 그거 책임지려고 막 온 정성을 다해가 막 씁니다. 좋은 이야기 막 해줬는데 사실은 뭐예요? 상대는 아무것도 그냥 그래요? 갚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뻥져버리는 거야. 혼자 뻥져가지고. 왜냐하면 상대 것을 모르고 지 걸 막 쏟은 거야. 이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내 책에 그렇게 써놨죠. 거기 책에 보면 가서 자 어떤 수련을 했습니까? 그동안 이러니까 내 거 막 이야기합니다. 제 옛날에 뭐 전에 다니가 이런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런 게 느끼고 뭐 막 계속 막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이러면 좀 잘 들어주니까 또 막 더 막 잘해요. 실컷 했는데 차나 한잔하고 가세요. 딱 갚으리는 거야. 그래 갑자기 뻥져 뿌리는 거야. 이게 뭐였지? 이게 상대가 지금 뭘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것만 막 쏟아냈다가 상대는 내 걸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만 그냥 가만히 받는 거야, 사실은.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마치 내 이야기를 잘 주는 것처럼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내가 뭔가 아주 특별하게 뭔가 잘했는 것 같이 쫙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를 봐주기를 바랬는데 쌩 갚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빈털털이 돼버린 거야. 이제 완전히 다 털려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제 뽀록 나버린 거죠. 그죠?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책에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할 때 상대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걸 막 쏟아내고 막 있는 거야. 그거 실컷 쏟아내고 나면 나중에 흐해져 버린 거야. 야, 빈털터리가 된 거야. 공허하게 뭔가 이렇게. 이제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말을 하다가 잘 느껴보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는 어떤 이런 법과 원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런 표준화되어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때까지 배운 것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야 하는 어떤 그런 기준과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틀이 존재했어요. 우리가 산업사회로 이렇게 오면서, 그래, 배워서, 배움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제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집단 속에서 일단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요. 좋은 대학을 가면, 거기서 또 노력하면 이제 좋은 직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이제 뭘 해요? 여기서 열심히 해서 이제 승진을 해요. 이렇게 승진을 하고, 이 승진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결혼해서 돈 벌어가지고 정년퇴직합니다. 표준화되어 있는 성공 모델입니다. 표준화되어 있는 잘 사는 어떤 그런 틀을 딱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이때까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깨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이든 연고대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도 평균 14.5년 있으면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통계학 그걸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30살에 대학을 조금 늦게 졸업했는데 30살에 대기업에 들어가지고 45세 정도 돼가지고 나와버리면 뭐 할 거냐는 거야.
이제 그 직장에서 영업직 하다가 아니면 총무직 하다가 아니면 뭐 관리직 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5세대가 나왔는데 그럼 누가 써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명예퇴직해가 나온 사람들이 이때 되면 이제 결혼해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생입니다. 중학교, 고등학생 이렇게 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될 돈이 엄청 많아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고 나면 명퇴금이라든가 이런 게 돈을 가지고 나오면 이제 취직은 잘 안 되죠. 또 취직을 해도 월급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창업을 하려고, 뭔가 이게 돈을 빨리 벌이고 싶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90%가 망해버린 거야.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명예퇴직을 하고는 나왔는데 직장은 이제 빨리 막 쳐내고 있고요. 어제 우리 그 성우님, 셋째 언니 저기 여수에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좀 여수 경제가 망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여수의 경제는 여천공단에서 먹이 살리는데 여천공단이 다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그 큰 막 정유 회사들 거기서 뽑아내고 있는 뭐 플라스틱부터 해서 정유 제품들 있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중국산에 다 밀려버린 거예요. 포스코 제2공장이 문 닫아버린 거예요. 중국산 철강이 물물듯이 밀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20, 30%가 싸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큰 공장이 문 닫아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 다 무너집니다. 여수의 상권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하나로마트에 일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어요. 아무리 행사를 해도 안 와. 지금 이렇게 뭐까지 표준화된 인생을 살다가 표준화된 인생의 흐름이 점점 깨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로 본다 그러면 이 표준화된 것은 뉴턴식의 물리학이라고 친다 그러면 이제 비표준화되어 있는 사회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비표준화된 사회는 뭐예요? 이게 양자역학이죠, 그죠? 물리학으로 친다 그러면 양자역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10년 그때 하이젠베르그에 의해 가지고 어떤 법칙이 나왔어요? 비확실성, 이게 불확실성의 법칙.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 사회에 들어왔어요? 불확실한 사회로 들어온 거야. 비표준화 사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표준화된 사회 속에서는 모든 초점이 이제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사회에 온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 사회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을 골라서 내 수준에 맞춰서 들어가면 돼요. 이게 고르는 사회. 고르는 사회라 그런다 그러면 지금은 고르는 게 아니고 선택해야 돼. 그러면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가 우리는 뭐예요? 창조의 시대. 이제는 뭐예요? 창의적이고 자기 것이 나오는 그런 삶의 시대로 들어선 거예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기업이 롯데도 지금 엄청나게 이제 위험해졌죠. 그죠? 막 지금 망한다 하고 막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모든 회사를 다 합하고 대만에 있는 모든 회사의 돈을 전부 다 합한 것보다도 NVIDIA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의 돈보다도 적습니다. 주식 세계 1위가 NVIDIA죠. 그죠? NVIDIA가 AI의 컴퓨터 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막 쓸어 담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쓸어 담는 회사가 인원이 많냐면 그렇지도 않아. 이제 과거의 표준화된 사회처럼 대기업이 돈을 막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조그마한 어떤 회사가 창의적인 거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돈 다 끌었던 거야. 이제 그런 시대로 막 이게 모든 산업도 재편되고 의식이 재편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 안에서 중심으로서 인식이 안 되면 이제 외부의 변화에 막 휩쓸려 가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표준화된 사회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비표준화된 사회 속에서는 고정된 게 없단 말이에요.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안정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와, 사회가 너무 힘들어졌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뭐예요? 기회가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나운서가 되고 어떤 사람이 기업 사장이 되고 연예인이 된다 그러면 옛날에는 아나운서 되려고 그러면 한 3000대 1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유튜브로 해가 자기가 아나운서인 거야. 지금 막 경제가 어떻고 막 혼자 나와서 쫙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막 기회가 모든 사람한테 다 열려버린 거야. 다 열려버리니까 돈도 뭐 자기 혼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확 버려버린 거야. 지금은 어떤 면에서 열린 사회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 속에 사는 사람들. 틀에 갇혀가지고 안전빵 속에서 안 변하고 요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창조하고 새롭게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열린 사회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지금 이제 밑에 있는 세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대들한테는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위에 있는 부모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적에는 옛날에는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과거에 했던 그 통제 모든 것은 안 되는 거 없어 노력하면 다 돼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죠? 지금 노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여가지고 우리가 경제 산업을 다 일으켰고 70년대 우리가 산업 여건이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그러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고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시대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것을 책임지고 원하는 걸 하세요. 돈 많이 벌이려고 그러지 말고 즐겁고 재밌고 원하는 걸 하면서 오래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40년 해왔잖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원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쌓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고수가 된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시대는 살아남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잘 나가요. 그런데 외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한번 딱 바뀌어버리면 직장 딱 다니다가 직장이 딱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양공에 영어 학원을 파는데 학생들이 안 오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할 거야? 갑자기 이게 이제 완전히 붕 쪄버린 거야.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에서 많이 변화해야 되는 시기에 섰습니다. 자기를 옛날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스스로 변화해야 됩니다.